안녕하세요.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정향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간 사기암, 말기암 환자분들께서 산에서 요양을 하다가 암이 나았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NK세포와 후생유전학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말기암 환자나 전이암 환자분들께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후생유전학의 가치는 홀마크스 오브 캔서라는 타이틀로 암을 암답게 만드는 특성의 한 가지로 2022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암을 암답게 만드는 특성에는 암은 무한정으로 증식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정상세포는 60번 정도 복제를 하면 이 복제가 멈추고 죽어버리는데 암은 무한정으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무한정으로 증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암은 또 성장 억제인자를 피할 줄 아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면역 감시를 피하고, 그리고 암은 염증 유발을 일으켜서 암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14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2022년에 암은 후성 유전자를 조절을 해서 그 암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고, 이 변화는 가역적이다. 거꾸로도 간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암으로 하여금 암답게 만드는 특성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후성 유전자 조절로 폐암 전이가 이제 억제가 되었다. 하여튼 그런 실험이 확인이 되었고, 당귀나 단삼 같은 한약 성분을 이용한 후성 유전자 억제를 통해서 간세포 증식이 억제가 되고, 그리고 간암을 개선했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경희대 한의학조교수신 이제 박진봉 교수님께서 2023년에 통합종양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박진봉 교수님은 하버드의 박사 연구원 과정을 이제 나오시고 한국을 빛내는 사람으로 최근에 등재된 그런 훌륭한 연구자이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암 치료를 할 때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의사로서 매우 고무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후생유전학이란 유전자의 DNA 서열을 변경하지 않고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전자 안에 DNA 변이가 없어도 유전자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DNA 돌연변이 없이 암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미 생긴 그 암이 치유되기도 한다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암이 생기는 경우는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이제 90%나 85%의 어떤 암들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유전자란 씨도둑질은 못한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저희 집 첫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제 남편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닮게 만드는 정보가 이 DNA에 들어 있습니다. 이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 그 자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한 2만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 정보는 DNA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고, 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메신저 RNA, 트랜스 RNA, 리보솜 RNA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한 10에서 15%만 유전이 되고 90%에서 85%의 암은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배우 때문에 유명해진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카 유전자가 그것인데, 브라카 유전자는 DNA가 손상을 입었을 때 그 복구해주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종양이 자라는 것을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발생이라든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유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돌연변이 확률은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후생유전학이란 DNA 돌연변이 없이 암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암이 치유되기도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방법에는 DNA 탈메틸화, 히스톤 변형, 또 비암호화 RNA 간섭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DNA 탈메틸화란
DNA가 메티라가 되면 이 유전자 발현이 일반적으로 이제 감소되거나 침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브라카 유전자가 메티라가 되면, 그러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가 메티라가 되면 종양 억제가 감소가 됩니다. 암이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A 메티라를 분리, 탈락을 시킨다. 그렇게 하면 암이 못 자라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톤 변형을 통한 방법입니다. 히스톤은 DNA가 휘감는 이제 단백질인데 메틸화, 아세틸화, 인산화 같은 이런 히스톤의 화학적인 그 변형은 DNA가 얼마나 촘촘하게 또는 느슨하게 감겨져 있는지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감겨진 DNA는 전사기구, 복사기구의 어떤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는 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대조적으로 느슨하게 감겨져 있는 DNA는 더 개방적이고 활발하게 전사, 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 가지고 히스톤 변형을 통해서 암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고 촉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코딩 RNA 간섭입니다. 마이크로 RNA와 이제 비코딩 RNA는 단백질로 이제 번역되지는 않지만 유전자 이제 발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RNA 분자입니다. 이는 이제 메신저 RNA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DNA 정보 번역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유전 정보의 전사 복사를 잘 되게 혹은 또 잘못되게 그렇게 간섭을 해서 암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고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후생 유전학은 생활 방식과 환경의 변화가 이제 후생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양이라든가 신체 활동이라든가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후생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후생적 변화는 유전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치료법은 이렇게 유망한 이제 분야이면서 기존 치료 방법과 함께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이라든가 방사능요법 또 수술 요법이 여전히 이제 주류이지만 후생 유전학적인 그 방법을 통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암 치료가 더 성공적으로 그리고 환자의 회복력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그 돌연 변이와 달리 그 후생적 그 변화는 가역적이면서 약생세포를 양성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영양, 신체 활동, 그러니까 수면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온열요법,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대체하는 방법이 되면서 또한 간접적으로 그 세포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암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기전에는 위와 같은 후생 유전학적인 그런 원리가 숨겨져 있고 이것이 이제 말기암 환자가 산으로 가서 요양을 했을 때 암이 낫는 암의 치료가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이렇게 생활 가운데 잘 적용을 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나 면역력 강화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의원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댓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첫째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